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효전력, 무효전력, 비상전력, 명률, 위상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부족하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이나마 나눠보자 이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나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시다면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 제가 전기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을 몇 분 만나본 결과 이러한 수학적인 개념, 수학적인 계산 방법, 즉 학문적 이런 계산 방법에는 좀 밝은 섰는데 이 원리적인 이해, 여기 제가 리액턴스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뒤지는 이유 또는 앞서는 이유, 이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전기공학적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즉 학위적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원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는 그 학문을 전공하고도, 실제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이 원리적 개념, 즉 왜 그렇게 되는가, 그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알고 계신 분께는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수학적인 개념보다는 원리적인 개념, 왜 그렇게 되는가, 왜 이러한 용어들이 등장하는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좀 상세히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유효전력, 무효전력, 비상전력, 명률 이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원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이것을 학문을 전공하고도 이 개념들을 솔직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잘 모르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이 그림을 제가 이 오른쪽에 그려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념을 잘 아시는 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어떤 펌프를 가지고 탱크에 물을 채우고 탱크 뒤에 어떤 부하를 걸어서, 즉 이제 그 터빈이라든지 수차 이런 것이 되겠죠.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 놓고 펌프를 설치한 다음에 탱크에 물을 채우고 그 탱크를 가지고 다시 수차를 돌린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이 펌프를 운전해서 이제 여기에 어떤 수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만약 이 탱크가 없다고 가정합시다. 이 탱크가 없다고 가정하면은 그냥 바로 수차를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수차에서는 이제 이 역압력이 발생합니다. 정기적으로 리액턴스도 발생합니다만은, 임피던스는 리액턴스 역전압이 발생합니다만은 원심 펌프에서도 역압이 발생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회로에서도 역압이 발생하니까 그 역압을 P5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펌프는 그 역압을 이기고 물을 넣어야 되겠죠. 즉 이 수차에서 필요로 하는 압력은 P1하고 P4의 차이에 해당하는 압력이겠죠. 근데 이 역압이 있으면은 이제 이 펌프는 P1하고 P5를 합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펌프는 실제로 이제 압력이 더 올라가겠죠. 여기서 이 역압을 이기고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역압만큼 실제로 펌프는 더 많은 압력을 필요로 하겠죠. 이 수차가 필요로 하는 압력보다 더 많은 압력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앞에가 탱크를 이제 설치했다고 칩시다. 이 탱크를 설치했으면은 이 펌프는 역압을 이기는 압력만큼 이 헤더를 더 높여서 채워야 되겠죠. 즉, 이 탱크를 설치해서 이 탱크에 채운 물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제 터빈을 돌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탱크는 원래 이만큼만 H0, 이만큼만 채웠으면 됐는데, 이 펌프는 이 역압을 이기는 것만큼 이 H0를 넘어서 더 많이 채워서 터빈을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쓸데없이 이만큼 많이 채워줘야 되겠죠. H1보다 많이 채워줘야만이 이 헤더를 이기고 이 P5를 이기고 이 수차를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역압을 이기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더 많이 채워주는 부분, 반대로 이제 거꾸로 돌 때는
이제 이쪽으로 채워줬다가 이쪽으로 거꾸로 채워줄 때는 이 헤더가 거꾸로 또 밀고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이 헤더 이상의 물은 이 부하하고 아무 관계없이 쓸데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H0 이상의 물은 쓸데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이 관계를 이제 이 쓸데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 쉽게 말해서 무효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 유효 전력이라는 것은 이 숫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유량. 그러면 이제 무효 전력이 증가하면은 이제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많아지니까 이것은 이제 펌프 쪽에서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일은 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면은 이 많이 올라간 것만큼 다시 거꾸로 내려올 때는 펌프를 다시 역으로 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펌프를 돌리는 모터 입장에서는 이제 이 발전기를 예를 들게 동기속도, 동기 발전기 또 이해를 하기 쉽게. 즉 반바퀴는 이극 발전기라고 한다면은 반바퀴 돌 때는 이 양을 이기고 많이 전류를 흘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 반을 넘어서면은 즉 전류가 이 거꾸로 흐를 때는 이 전류가 오히려 발전기를 모터링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발전기는 축 토르크가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쓸데없이 많이 채워지는 이 양 때문에 발전기는 반바퀴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나머지 반바퀴는 그 일을 한 것만큼 더 작게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무효 전력이라는 것은 이 발전기 쪽에서 보면은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되겠죠. 즉 실제로 토르크하고는 관계없이 토르크하고는 관계없는 이유가 반은 힘들지만은 돌리기가 양이 많은 것만큼 반은 돌리기 힘들지만은 반은 그 대신에 돌리기가 더 쉬워지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 토르크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무효 전력,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개념, 이것이 이제 무효 전력이 되겠습니다. 즉 발전기 쪽에서는 무효 전력이 증가하면은 제가 여기 써놨는데 전압이 상승하고 전압이 상승하면 전압을 상승시켰을 때 무효 전력이 증가하는 것이죠. 전압을 상승시키면은 이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압을 상승시키면은 무효 전력이 증가하는 것이고 유상 이 관계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진동이 증가하는 것이고 진동이 증가하는 이유는 반은 돌리기가 힘들고 반은 돌리기가 더 쉬워지니까 진동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무효 전력과 유효 전력은 이제 개념이 좀 이해가 됐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른쪽 학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렇게 배우는데요. 이렇게 사실 해가지고는 이 개념이 잡힐 리가 없겠죠. 이 코사인 제타 이것을 이제 역률이라고 하는데요. 즉 역률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효율을 개념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역률이라는 것은 코사인 제타, 코사인 제타를 이야기하는데 비상전력 분호 유전력. 즉 사실은 이 개념이 아까 제가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류, 그것을 합한 전류를 비상전력이라 합니다. 즉 이 수차에서 필요로 하는 그 물의 그 유량 그 이상으로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많은 양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그 양, 그것이 유효 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전력은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양. 그리고 그 두 개를 합한 값, 그것이 이제 비상 전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일부분은 무효 전력이고 일부분은 유효 전력이라 사실 그렇게 다 구분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전류에는 합해서 도선에는 두 가지 성분이 합해서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다에 만약에 모다를 명판에 이 학문 전기공학 실기 시험에도 간혹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모다 명판에는 반드시 비상전력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 제가 써놓은 대로 비상전력은 분명히 전류가 흐르는 것이니까 그것도 일부는 쓸데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열이 나겠죠. 그리고 전압 강화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역류 개선 콘덴서를 붙여야 되는 것이고요. 주로 지상에 해당되니까 진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콘덴서를 붙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률 검출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역률 검출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도선에서 실제로 이것이 어느 부분은 무효 전력이고 어느 부분은 유효 전력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부하하고 전체적인 흐르는 전류하고 검출을 해가지고 그 실제 부하 대비 얼마나 많은 전류가 흐르는가 그것을 검출해서 이제 역류를 역으로 계산해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역류 검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전기공학에서 배우듯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전체적인 개념이 잘 잡히지 않겠죠. 이것은 재차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전기공학 최고 학위를 가지고도 이런 개념을 아주 기초적인 이런 개념을 모르는 경우를 제가 송구합니다만은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제가 이 알고 있는 바를 같이 나눠보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이제 그 무효전력, 유효전력, 비상전력, 역률 이 관계는 어느 정도 그 개념이 좀 파악됐을 거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학문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부분들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위상에 대해서 또 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역률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역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효율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효율은 실제로 일을 한 만큼 어느 정도의 효과가 발생했는가 그것이 효율이지요. 근데 역률은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얼마나만큼 많은 유효 전력 대비 쓸데없이 많이 그 전류가 흐르는가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이제 위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좀 상세히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위상에 대해서 전기공학 책을 여러 분 보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이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 조금 다르게 적힌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판단할 때 정확하게 그 개념을 제시해 놓은 책이나 인터넷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원리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즉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가 조금 학문에서 배우는 바하고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도 되겠습니다. 혹시나 다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는 분께는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이 원리적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상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학문적인 내용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개념적인 그 학문적 부분에서 설명드린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위상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먼저 위상차가 있을 수 있고 위상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위상각은 여기서 말하는 이 비상하고 유효전력, 이 위상각은 이것이 전압과 전류의 기관차. 즉 여기서 이 앞부분에 이 앞의 영상에 제가 그 리액턴스 진상 지상 부분을 90도 앞서고 뒤지고 이 부분에 설명드린 전압과 전류 그 부분을 위상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이 90도 전류가 90도 앞서는 이유, 뒤처지는 이유 거기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상차라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동기발전기에서 발생하는 내용인데요. 위상차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동기발전기에서 발생하는 그 단자전압과 부하측에서 재는 전압과의 그 시간차. 이것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탱크에 물을 채우면은 탱크의 헤드는 이 부하측에서 요구하는 압력보다 먼저 앞서서 채워야 됩니다. 즉 그러니까 부하 쪽에는 조금 뒤쳐져서 이 압이 걸리겠죠. 그것은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려니까 시간도 걸리고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발전기에서 형성하는 전압과 부하 쪽에서 걸리는 전압이 조금 시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상차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하각, 위상각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90도 앞서고 뒤서고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전압과 전류 간의
그 시간차에 해당하는 각, 이것이 90도니까 여기서 이제 90도. 이제 그 무효 전력에서 90도입니다만 리액턴스 여기 개념 관계에서 사실은 90도가 아니죠. 90도보다 훨씬 작죠,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전압과 전류가 행성하는 그것이 위상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동기 발전기 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성하는 앞서는 전압, 그리고 부하 쪽에서 약간 뒤쳐져서 발생하는 전압, 그 두 개의 차가 위상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저도 사실 이 개념이 정확한지는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동기 발전기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좀 이해를 해주셔서 개념을 파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부하각하고 위상차, 이 부분도 좀 헷갈리는데요. 부하각이라 하면은 동기 발전기에서 이 안쪽에 계자가 행성하는 자계, 이것과 이 전기자, 바깥 부분은 전기자라고 하죠. 이 전기자가 행성하는 자계.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는 완전 90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완전 무보하다. 발전기가 완전 무보하다. 그러면 N이 계자가 행성하는 전압이 이 자계가 이쪽으로 돼야 되겠죠. 이렇게 푸른색 이 부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전기자가 행성하는 계자하고 자계하고 그 계자, 발전기 계자가 행성하는 자계가 90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발전기가 부하가 걸리다 보면은 이것이 90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90도보다 조금 더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부하가 걸리니까. 이것은 밀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밀고 가야 되는 이 상태의 이 전기자가 행성하는 그 자계와 이 계자가 행성하는 자계가 이루는 각, 부하가 걸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원래 90도에서 조금 쳐져버리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부하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하각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근데 이제 이 부하각하고 위상차하고 위상각하고 그 전기공학 내용 책에 보니까 사실 많이 헷갈리게 적어 놨던데요. 사실 제가 볼 때 바로 적어 놓지 않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하각을 적어 놓은 이유가, 이 부하라는 것은 부하가 실제로 걸리는 각. 만약에 완전 무부하다 그러면은 이 계자하고 전기자하고 직각이 되겠죠. 근데 부하가 걸리면 직각이 안 되니까, 직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N은 1로 돌고 계자는 1로 돌고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계속 도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부하가 걸려서 도는 각이니까,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위상각하고 좀 개념이 다른 것이죠. 위상각은 이 부하에서 행성하는 전압과 전류가 행성하는 각, 이것을 위상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하각이라는 것은 실제로 발전기에 부하가 걸려서 계자와 전기자 간에 행성되는 각, 이것이 이제 부하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압차가 행성하는 각, 이것을 위상차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하각은 이 전체적으로 합한값이 이제 부하각이 되는 것이죠. 이 개념을 어떤 책에는 보면 제가 부하각하고 위상각하고 같다고 적어 놓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책에는 부하각하고 위상각하고 같다고 적어 놓은 책도 있고, 이 개념이 사실 전기공학을 배우고도 그래서 이 정확한 원리적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에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그 전기공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고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송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만약에 저보고 어떤 그 학위를 가진 전기공학이나 물리학 학위를 가진 분이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전기나 물리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전기나 물리는 하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속편한 대답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따지보면은 솔직한 얘기로 이 원리적인 개념을 생각하다 보면은 제가 모른다고 하는 이유를 아마 좀 짐작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원리적인 부분을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개념을 제가 원리적인 이런 면을 말씀드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조금 진척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왜 이러한 용어들이 등장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이제 되는가 그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실 줄 압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문적인 부분은 이제 책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많이 있는 것이고요. 끝으로 이 유도 발전기 이거는 이제 아는 것이니까 이쪽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동기 발전기고 유도 발전기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유도 발전기에서는 이 동기 속도, 전기자가 행사하는 계작, 이것은 이제 이 계좌가 계속 돌아가는 것이 전기공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동기 속도 이상으로 돌려버리면은 발전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유도기에서는 이것보다 이상을 돌리면은 이런 위상차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계좌가 커집니다. 계좌가 계속 이제 전압이 세기가 세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도발전기가 되는 것이고요. 풍력이나 이런 것은 주로 유도발전기죠. 풍력이 유도발전기가 되는 이유는 이 시동을 걸어줄 수요가 없기 때문에 동기발전기는 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애초에 계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유도발전기는 애초에 계좌를 형성하고 있지 않죠. 이 돌림으로 인해서 이 계좌가 형성되는 것이니까 이 동기속도 이상으로 돌려버리면은 유도발전기가 되는 것이고 이제 주로 풍력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풍력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은 이 전류가 너무 많이 흘려서 불이 나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개념을 좀 나름대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아마 부족한 부분도 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앞으로 이 전기공학이나 물리학, 연력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원리적인 부분, 연력학 같으면 엔트로피라든지 이런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문적으로 깊이 이 수학적인 관계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원리적인 관계, 이 관계를 앞으로 좀 많이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좀 부족했더라도 들어주셨다면 끝까지 들어주신 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거기다가 구독과 좋아요도 한마디로 좀 눌러주신다면 더 고맙겠지요. 그럼 이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